자, 반갑습니다. 우리 복사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압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복사 현상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압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radi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물체가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하는 현상을 우리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자기파의 방출 흡수를 통해서 이 전자기파가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먼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했을 때 전자기파는 말 그대로 파동이죠. 근데 이런 이 파동이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것, 즉 압력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에는 어떤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자기파가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자기파가 입자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물리 시간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빛의 성질이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전자기 하에 의한 파동의 우리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것도 갖고 있냐면 어떤 입자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의 성질도 띠고 입자의 성질도 띱니다.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입니다. 언뜻 쉽게 우리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때 파동이면 파동, 입자면 입자만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의 이러한 이중적인 성질이 언뜻 이해는 가지 않지만 실제로 파동의 성질, 입자의 성질, 즉 파동이기도 하면서 입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란. 그래서 어떤 우리 파동이 전자기파가 있을 때 어떤 같은 진동수, 동일한 방향을 진행하는 어떤 하나의 파동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이런 파동을 하나의 입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하나의 이 파동이 하나의 입자로 이를 변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의 전자기파의 이러한 입자 하나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광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 파동에 의해서 현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도 맞고 또 빛이 하나의 어떤 알갱이로 생각해서 이 알갱이가 우리한테 와서 충돌한다고 생각해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이중성을 알려면 뭐 여러 가지 이 과정이나 역사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에 알아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빛의 성질을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광자라는 건 어쨌든 입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에너지를 운반하겠죠.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또 그렇다면 입자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량. 그리고 광자의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 광자의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광자의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 P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입자에서 질량을 가진 입자의 운동량을 계산할 때는 질량 곱하기 속력을 하죠. 하지만 광자의 운동량은 좀 다릅니다. 광자의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하나의 광자의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뭘로 나누냐면 광속 C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이 에너지를 빛의 속력 C, 광속입니다. 광속. 빛의 속력 C로 나눈 값을 우리는 광자의 운동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아인슈타인이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광자의 운동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광자 빛도 이제는 입자이기 때문에 빛이 다른 물체에 비추어진다는 것은 그 광자가 물체와 충돌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광자가 물체에 충돌했을 때 당연히 그 물체는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운동량을 얻게 되고 또 힘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압력,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어떤 면적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사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어떠한 단위 면적이 있다고 합시다. 1제곱미터 단위 면적에 전자기파 복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자기파 이 면적에 닿았을 때, 즉 광자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자기파 에너지를 앞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었나요? 포인팅 벡터로 이용을 했었죠. 자, 이 전자기파 에너지 S는 어떻게 우리가 단위만 따진다면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세크 에너지가 되겠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S를 C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광속 C로 얘도 이렇게 C가 되겠죠. 자, 우리 복사압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앞에 포인팅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 포인팅 벡터를 C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광자의 운동량 P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 값이 뭐가 되냐요? 에너지를 C로 나눈 값이 결국에는 광자의 운동량 P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이 광자의 운동량 P를 보니까 다시 시간으로 나눠줬죠. 그렇다면 이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뭐가 되나요? 자, 우리 dt분의 dp가 뭐였나요? 바로 힘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힘을 의미하죠. 근데 보니까 결국에는 힘을 뭘로 나눈 꼴이 되냐면 면적으로 나눈 꼴이 되겠죠. 그렇다면 뭔가요? 우리가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을 우리가 압력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포인팅 벡터 S를 C로 나눈 값, 이 값이 결국에 뭐가 되냐면 바로 압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복사가 어떤 단위 면적에 복사 현상이 일어날 때, 즉 충돌할 때, 광자가 충돌할 때 그 에너지가 있겠죠. 에너지를 광속으로 나눈 값은 결국 뭘 나타내냐면 압력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사 현상에 의한 압력이다. 그래서 복사압, radiation pressure라는 복사압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복사압을 우리가 좀 다르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P에다가 R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레디에이션에 의한 압력이다. PR로 쓰고, 그렇다는 거는 얘는 뭐냐면 결국에는 S를 이 광속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S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파동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우린 평균값을 썼습니다. 이렇게 평균값을 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사, 즉 복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요 값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크기가.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알파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파.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복사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 그 물체에 반사되냐, 또 흡수되냐, 투과되냐, 물체 성질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요 전자기파를 어떻게 반사를 하는지 또는 투과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흡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알파라고 했을 때 요 알파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완전히 흡수가 된다. 전자기 파동이 완전 그 물질에 반사되지 않고 완전 흡수될 때가 있겠죠. 즉,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기파가 투과될 수도 있겠죠. 투과될 땐 이 값이 0이 됩니다. 복사합을 못 느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완전 반사될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2가 됩니다. 완전 흡수될 때에 2배가 된다는 것이죠. 왜 2배가 될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복사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 운동량과 관련이 돼 있죠. 우리가 어떤 물체가 M이라는 이런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와서 충돌했을 때 여기서 완전히 이게 비탄성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운동량이 변하는 MV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속도 0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물체가 요 충돌에서 다시 V라는 속력으로 튀어나온다. 그럴 때 운동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EMV겠죠? 결국엔 뭐냐면 완전 흡수될 때 또한 완전 반사될 때의 이 양이 운동량의 변화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복사 압도 크기도 우리가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그러면 만약에 흡수도 아니고 완전 반사도 아니다. 그럴 때는 요 값의 사이겠죠. 그래서 요 값에 얼마만큼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요 값이 정해지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요 두 가지 상황, 완전 흡수될 때, 완전 반사될 때 그 값이, 즉 복사압이 얼마가 되는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이 복사압이라는 거는 이런 관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어떤 물체가 어떤 단위 면적에서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완전 흡수된다. 우리가 충돌로 치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될 때의 그 복사압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얘가 완전 흡수될 때는 1이기 때문에 S의 평균값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S의 평균값을 뭘로 쓰냐면 단위 면적당 1률이기 때문에 1률로 바꿔서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기파의 세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 면적당 1률이 되겠죠. 1률. 단위 면적당 1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반사다. 완전 반사일 때의 복사압력은 얼마였었나요? 요 완전 흡수일 때의 2배가 되니까 C분의 2I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사압일 때의 요 두 가지 완전 흡수이냐 완전 반사이냐 라는 것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복사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저가 있다. 레이저가 있는데 출력이 여기 P 와트라고 하고 이런 레이저의 광선에 지름, 이제 원형으로 이제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 겁니다. 지름이 D인 레이저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레이저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고, 직선으로. 그래서 요 반지름이 D라는 거죠. D. 지름이 D. 원형으로 갔을 때 지름이 D인 어떤 레이저, 출력이 P인 레이저가 이렇게 쭉 진행한다고 합시다. 여기에 어떤 물체를, 어떤 원형의 원판에 물체를, 이렇게 얇은 원판 모양의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뒀을 때, 굉장히 얇은 이런 원판 모양이라고 했을 때, 요 물체에 이제 레이저가 도달했을 때 복사가 일어나겠죠. 이제 뭐 흡수되거나 반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물체는 요 레이저를 완전 흡수한다고 했을 때, 완전 흡수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 질문은 이 원판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복사압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생각해봤나요? 자, 우리 앞에 아까 배운 대로 이 복사압을 계산할 때 어떻게 썼나요? 우리 이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물체 완전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우리 복사압은 그냥 C분의 I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자, 여기서 C는 이 광속이고 I는 단위 면적당 인류를 나타내니까 요 레이저의 단위 면적당 인류를 구해야겠죠. 요 I 값을 구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률은 출력은 즉 P로 주어졌기 때문에 단위 면적만 알면 되겠죠. C를 쓰고 단위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지름이 D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은 2분의 D죠. 그러면 단위 면적은 파이 곱하기 2분의 D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일률이기 때문에 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하면 C 파이 D 제곱에 4P 이렇게 우리가 복사 압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 흡수가 되지 않고 완전 반사되면 여기에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이 값에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면적, 요 물체가 이러한 압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기파를 받았을 때, 도달했을 때 이러한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원판에 작용하는 힘도 구할 수가 있겠죠. 힘이라는 거 단위 면적당, 압력이라는 거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압력에다가 뭐만 곱하면 단위 면적, 예를 들어서 뭐 단위 면적이 A라고 합시다. A만 곱하면 결국에는 그게 이 원판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힘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복사압에 대해서 배웠고, 복사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빛의 성질, 빛이 이중성을 띠기 때문에, 즉 입자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를 우리가 광자라고 하고, 광자는 운동량을 갖고 있다. 그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단위 하나의 에너지, 운동량의 이 광자 에너지를 뭘로 광속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광자의 운동량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이 포인팅 벡터, 이 전자기파 에너지를 관계를 이용해서 이 포인팅 벡터 값에 이
C 광속으로 나눈 값이 바로 결국에 뭐가 되냐면 그때 요 단위를 따져 보니까 압력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때 요 압력 요 값을 우리가 복사압이라고 한다. 즉 복사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압력이다. 복사압. PR은 C분의 S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대신에 요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요 값이 만약에 이 복사가 완전 흡수된다 할 때는 그냥 1이 되고 완전 반사된다 할 때는 2가 된다는 것입니다. 2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복사압의 물체에서 이 전자기파가 완전 흡수될 때의 그 압력은 C분의 I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I는 지금 단위 면적당 1류를 나타냅니다. 요 평균값을 우리가 요 단위 면적 1류를 해서 C분의 I. 그 다음에 완전 반사가 일어난다. 전자기파가 완전히 반사된다. 그럴 때는 그때 압력이 뭐가 되냐면 완전 흡수될 때의 2배 값으로 C분의 2I로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예를 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잘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